어? 아, 지은이 아주 귀엽단 말이야. 너 나중에 말도 안 되게 잘생긴 남자친구 사귈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거든, 가끔. 이제 매력이 터져가지고. 아, 얼굴 너무 많이 본다고 욕먹었다고? 근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데이기 시작하면 얼굴 안 보게 될 겁니다. 피지컬? 또 피지컬 좋은 애들한테 데이다 보면 이제 피지컬 안 보게 될 거예요. 자, 해볼게요. 판별식. 일단 여러분, 판별식은 D라고 해요. 우리 근해 공식에서, 뭐야 이거?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밑에다가 써놓는 거죠. 판별식이 양수여야 된다. 자, 근데 여기 2 보이시죠? 여기서도 2를 안 가지고 절반의 제곱을 할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양수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전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2차항이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됐나요? 2K 냅두고 다 넘겨주시면 K가 범위 구할 수 있죠. 너무 쉽죠? 신나게 풀어올 수 있겠지. 아, 5번. 자, 실근을 갖도록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죠? 맞죠? 근데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하면 이제 1번 경우랑 2번 경우를 합쳐서 판별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도 보면 2K잖아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공식을 쓸 겁니다. 절반의 제곱 공식을.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처음에 방정식이라고 시작을 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을 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시작하죠. 그럼 저 말 속에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진짜 치사한 건데 저거까지 챙겨가셔야 돼요. 저 문장까지. 2차 방정식으로 시작하면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2차항의 개수가. 풀어볼게요. 자, 이 K제곱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5K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6은 그대로 냅두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으면 소직선상에서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지금 K가 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몇이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부등식의 영역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답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의 빵꾸를 뚫어야 되니까 영역을 이렇게 잘라서 써야 돼요. 아, 훌륭해. 이해를 너무 잘해. 너네 누구한테 수학을 배웠니? 그만할게요. 아, 그리고 얘들아, 요거 판별식 좋은 게 있잖아. 예전에 완전제곱식 만들 때 여러분들 여기 1창, 2창의 개수 1로 만들어가지고 막 절반의 제곱했죠.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여기가 1이 아니어도 이제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기도 해. 완전제곱식이 중근 같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이 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B제곱, 이번엔 B'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AC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오른쪽으로 2로 나눠주면 a값 범위가 나옵니다. 혹시 a가 뭐 어디 2차항에 들어있나 잘 보시고 없으면 요거 답. 7번은 안 해요. 요것만 써놓으실래요? 7번에? 어디 갔노? 중근을 가질 때 D는 0. 집에서 잘 풀어오시면 돼요. 필수 예제도 7개밖에 없고요. 짧습니다. 자, 넘기셔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주 별표를 많이 쳐드릴 거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시는 건데 사실 우리는 중3 때 했어요. 제가 지우는 동안 잠깐 봐봐요. 78쪽.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여기 위에다 하나만 써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얘기할 거야.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두근 알파랑 베타를 이미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도 니들은 근을 계속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한 근을 2a-b 마이너스 루트라고 잡아주면 다른 한 근은 2a-b 플러스 루트겠죠? 루트 안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D라고 배웠으니까 제가 D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덧셈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켤레의 덧셈이어서 이렇게 루트 부분이 날아갑니다. 이가 약분이 되고요. 이 결론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 A랑 B로만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을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A분의 B 하시는 겁니다. 두 분의 합을 물어보면 두 분의 곱은 이 분수의 곱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연석이 봐야 돼. 분자는 분자끼리로 이렇게 곱해주면요. 위에가 합차 공식이 돼요. 그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셔야 돼요. 제곱 그 다음에 제곱 루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럼 D가 되겠죠. D를 풀어서 쓸게요. 그럼 B제곱이 지워지고 이쪽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4A가 약분이 됩니다. 잠깐만. 어우씨. 나 자꾸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던데. 됐어요? 두 분의 곱을 물어보면 여러분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이미 구해봤으니까. A분의 C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건 필요 없어요. 외우시는 방법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분의 합은 그냥 A분의 B고 두 분의 곱은 그냥 A분의 C란 말이야. 중요한 건 얘야. 부호 조심해요. 맨 위에 건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요. 켤레근의 성질. 자, 여기 우리 별표 좀 쳐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니들 진짜 많은 문제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게 될 거고 앞으로 근의 공식보다 얘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중학교 때랑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메모 치시고요. 1번 문장을 저대로 외우셔도 되지만 제가 표현을 살짝 바꿔드릴 거니까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표현으로 쓰셔도 돼요. 자, 무리수로 된 켤레근 성질을 사용하시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하나 전 개념이 필요해요. 이걸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1번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테니 2번은 여러분들이 납득해 주시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무리수인 친구들은 이런 켤레근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켤레근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켤레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한 근만 줘도 다른 근을 추측했던 것처럼. 맞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봐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서 잠깐 기다려줘요. 각 항ler의 개수를 보시면 무리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못해요. 켤레근이 안 돼.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보통은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요. 부럽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루트 5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줄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습 잘 보고 있지? 여기 앞쪽 괄호, 여기 뒤쪽 괄호. 자, 근함분 불러보시겠어요? x는 또는 봐봐요. 루트로 된 근인데 분명히 켤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루트로 이루어진 켤레근 성질을 사용하시려면 개수의 루트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i로 된 켤레근 성질을 사용하시려면 개수의 i가 없어야 돼요. 얘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허수로 된 켤레근 성질을 사용하시려면 개수의 i가 없어야 돼요. 대신 이런 켤레근 성질만 사용할 수 없지 근해 공식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판별식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잠시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사실은요. 돼요. 이 켤레긴 켤레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보통은 켤레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덧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죠?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켤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분명 가운데 부호가 다른 켤레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네가 덧셈이 돼버려요. 그럼 켤레처럼 안 생겼어요. 이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근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좀 써보세요. 써야 될 것들만. 저 예제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x제곱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는 일단 저는 다 1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2와 3이야. 거꾸로 근을 주고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개하면 돼요, 이제. 나도 이것 좀 할까? 어릴 땐 했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더라? 네.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어쨌든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예분의 예 했을 때 5가 나와야 되고 예분의 예 했을 때 이렇게 6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는 위에서는 마이너스를 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a분의 마이너스 b를 할 때 이렇게 5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이 두근이 2, 3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5가 나와야 되고 두근의 곱은 6이 나와야 돼요. 두근의 합이 5가 나오려면 여기가 1 마이너스 5면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이 6이 나오려면 여기가 1, 6이면 돼요. 그리고 합이 5고 곱이 6인 숫자는 어차피 2, 3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합곱을 구하는 거야. 합곱을 구해가지고 합이 5고 곱이 6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잘 봐요. 곱은 부호를 바꿔서 1차항의 개수로 만들어줘. 왜냐면 다시 합을 읽을 때 부호를 바꿔야 되거든. 그 다음에 곱은 이렇게 상수항으로 가지고 와요. 앞으로 이 과정 없이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근의 합과 곱으로도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고딩입니다. 중딩과의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4야. 그럼 이제 중3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인수 하나, 그 다음에 4를 근으로 갖는 인수 하나 써가지고 보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 찾으시면 되고요. 보기에 전개돼 있으면 여러분들도 전개하시면 되죠? 맞나요? 근데 고1 때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합과 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을. 더 해봐요. 3 곱해봐요. 잘 들어요. 합은 부호 바꿔서 1차항 계수로.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서 와요. 잘 잤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지?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고요. 아, 이거 서원아 몇 쪽이냐면 서원이 쪽수를 알려줘야지.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 2차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뭐예요? 그럼 이거 켈레근의 성질 사용하라고 제가 개수가 유리수라고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아까 솔루션 1에 의하면 2 플러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인수 하나,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인수 하나가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죠? 저게 보기에 있겠어요? 없어요. 보기에는 저게 다 전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 전개하면 루트 부분이 다 지워진다. 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3 신나게 지워져요 루트가. 그럼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랑 어디 갔노?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근이 복잡할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솔루션 2거든요. 오늘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는 거야. 합 한번 구해봐요. 더 해봐요.
오, 곱도 진짜 쉬워요. 켤레니까. 그렇지. 그럼 잘 봐잉. 2차 쓰고 합은 부호 바꿔서 1차 함계수로. 왜냐면 다시 읽을 때 부호를 바꿔야 되거든. 플러스 곱은 그대로 상수하고.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써야 돼요. 아, 이게 있네. 2차 방정식이 실근의 부호. 이거 잠깐 볼까요? 뭐야? 4, 5, 6, 7은 필요 없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면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일 겁니다. 맞죠?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근의 합도 음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둘의 부호가 같으면 곱해버리면 양수니까.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시죠? 근데 빨간 펜으로 여기다가 별표를 쳐놔요. 아,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매년 저 지식 때문에 애들이 답을 조금씩 틀려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실수 K의 최소값을 찾는데 또는 정수 K의 최소값을 찾는데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선 정수 K의 최소값을 4라고 대답하실 거지만 여기선 정수 K의 최소값을 5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여기 밑에 이퀄이 붙는 거 반드시 기억해요. 자, 여러분. 두근인데 왜 밑에 받침이 들어가 있을까요? D가 양수인 게 우리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배웠고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판별식은 양수여야 된다. 이건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왜 0인 것도 되냐고. 그래요. 오늘 배웠어요. 중근도 수학에서는 두 실근 취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중근도 두 근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요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달라. 그럼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겠죠. 이거 이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긴 D가 없네. 맞죠? 봐봐요. 여러분. 오늘 두근의 곱을 뭐라고 배웠냐면 A분의 C라고 배웠어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 A와 이 상수항의 최고차항의 계수 A와 이 상수항의 어디야 너?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최고차항의 계수랑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여기 봐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씨였잖아. 이거 양수지. A랑 C랑 부호 반대면 이거 양수의 음수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판별식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두근이거든. 자, 필수예제 오시고요. 조금만 풀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필수예제 14개 있으니까 제가 5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5개. 그리고 이 단원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앞쪽 1단원의 곱셈 공식 변형도 복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직 안 해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 안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외우세요. 자, 1번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구합니까? 아니요. 근의 공식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안 구하셔도 돼요. 솔루션 1.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계산해 봅니다. 자, 두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1분의 5. 두근의 곱 공식 1분의 1. 문제에서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따 계산하면 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돼요.
합제곱에서 찌꺼기 2개 빼는 거. 합은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해서 25. 곱이 1이니까 빼기 2. 답은 23 마이너스 25. 근데 이 문제는 형태가 이 알파랑 베타를 대입함으로써도 풀 수 있어요. 전개에서 알파끼리 베타끼리 모아주시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맞나요? 이 식 어딘가에 익숙하지 않아요? 알파를 넣어주시면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풀어보셨죠?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값은 1을 이항하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도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나요? 대신 범용성은 얘가 훨씬 커요. 됐나요? 됐죠?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요. 두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해요. 이건 이제 아시죠? 대범아 불러볼래? 공식 2개 있어. 네가 아는 걸로 아무거나 불러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오 이렇게? 세제곱에서 찌꺼기 3개 빼기로 했잖아. 그치? 아니면 이 공식 얘기한 건가?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실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이지. 어떤 시계값 계산할 때는 인수분해 공식보다 곱셈 공식 변형이 훨씬 빨라요. 됐죠? 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세제곱해서 8. 그 다음 알파 베타가 3분의 4였고 얘가 2. 오우 뭐야? 0 나오네. 자, 그 다음에 6번이거든요. 문제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5번도 있는데 6번으로 할게요. 이게 지금 6번 보시면 방정식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연서야 보고 있니? 조금만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좀만 힘내요. 6번 보시면 여러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방정식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근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준 겁니다. 알파랑 베타랑 알파 대 베타가 몇 대 몇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두근으로 잡고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2 때부터 했던 거다 얘들아. 어떤 숫자가 1대 3이야. 그럼 알파랑 베타를 뭘로 놓으면 되지? 과연? 그렇죠. 보통 내가 K3K라고 쓰긴 하는데 뭐 알파 3알파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어디 있어요? 오! 편집해야겠다. 두근이 1대 3이면 뭐라고 잡는 거죠? 알파 3알파라고 잡는 거죠? K가 여기 있으니까요. 살릴게. 편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변수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풀이는 똑같아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누면서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양수를 이렇게 테이크 하시면서 이유를 써주시고요. 6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어렵죠, 그죠? 5번은 두 근을 잡아드리기만 할게요. 두 근의 차가 4라 그랬으니까 5번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두 근이 4 차이 나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서은이 너도 중3 때 했어. 너네 셋은 내가 가르쳤어. 심화 문제 풀 때. 근데 기억 안 나지? 괜찮아요. 그래 노트에 있죠. 뭔가 막 적었던 기억이 나죠? 지겹죠? 뭔가 떠오르죠? 자, 7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이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배우신 거예요. 중딩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켤레근 성질 썼죠. 근데 고딩 때는 이 켤레근, 루트로 된, 무리수로 된 켤레근 성질을 사용하시려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켤레근 성질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너네 생각 좀 해봐봐. 어떤 2차 방정식 풀 때 개수에 루트나 i가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서 풀지 않습니다. 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요. 이 켤레는 더하거나 곱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두근의 합은 2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에요. 곱은 합차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a분의 c란 말이에요. 너무 쉽고 이제 좀 고딩다운 2차 방정식 풀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근해 공식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거의요. 해볼게요. 두근의 합이 2루트 2고요. 두근의 곱이 2-1이죠. 이걸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선이 잘 봐. 2차항 써주고 합을 부호 바꿔서 1차항 계수로 곱은 상수항으로 이대로 가져가면 돼. 그럼 다시 합을 읽었을 때 2루트 2가 되고 곱을 읽었을 때 1이 돼요.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그럼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란 얘기니까 두근의 합도 음수가 돼야 되고요. 두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되고, 판별식은 두실근 또는 중근. 아시겠죠? 괜찮죠? 여기 이퀄 들어가야 돼, 밑에 받침. 자, 근데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x제곱의 개수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k가 될 수 없는 값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제곱식에 플러스 1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예요. 자, 갈게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얘분의 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조를. 우리는 어떤 분수식을 지금 음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자가 어때요? 분모가 어때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얘만 음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고 1을 넘겨주면 K값 범위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애들도 만족해야 되니까 부등식을 더 구해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 근데 얘는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인 게 확정이어서 그냥 양수예요. 뭐 K값의 K값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판별식 B'의 제곱 절반 해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양수여야 되는데요. 앞에 거 제곱하시고 뒤에 건 전개하고요. 좀 더 전개해보면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 그럼 여기 4K제곱이 지워지고 4도 지워져서 K밖에 안 남아요.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K값 범위가 나옵니다. 아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하나 찾아놨는데 두 번째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공통범위는 여기죠. 3번.
갑니다. 이게 뭐예요? 2차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식. 이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뜻은 x에 뭘 넣어야 얘가 0이 될 거냐. 그래서 x값 찾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공부했죠.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2차 함수는 뭐예요? 여기다 숫자를 막 넣는 거예요. x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막 넣는 거예요. x에다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식의 값이 막 변할 거죠? 그걸 y로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 x값에 따른 y값들이 막 만들어질 텐데 걔를 좌표 평면에다 다 찍는 거죠. 그게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아시죠? 근데 이렇게만 배우면 맨 처음에 어려우니까 이걸 다 자르고 배운다고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x에 0 넣으면 y 몇이니? 0. 그래서 0,0을 지나는 2차 함수고 요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 다음에 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이미 배워오신 거예요. 오늘은 쭉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어봐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함수의 증감 상태가 변하는 이곳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y는 ax제곱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배웠어요. 이 방정식 이름.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은 x는 1이지, 그지? 이 방정식은 x는 2고. 기억하시죠, 다?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기하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려면 이런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평행이동을 시켜요. x축의 방향으로 얘네 문자로 해줄게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럼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 그림이야 있다 우리가 잘 그리면 되고 여러분들은 함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 잘 볼게요. 연세 잘 봐야 돼.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거고 함수 특징의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함수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은 x에 뭔가를 대입해야 돼요. 뭐죠? 이거 절대 잊지 마요. 지은이랑 재범이랑 연서 다른 학원 가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x자리에다 뭘 대입한다고요? x-m, y축 평행이동 방법도 똑같습니다. 막 우변에 n을 더하고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마요. y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함수를 y에 대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 상수가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 평행이동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y축 평행이동량을 우변에 더한다라고 공부해 주셔도 되는데 이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n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는 어떤 정보들이 변하는지를 볼게요. 이 꼭지점이 일단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돼서 여기에 찍혀요. 그리고 그래프의 굴곡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변해요? 원래는 0,0이었는데 이 점 읽는 방법은 그림을 보고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랑 이 밖에 빠져있는 상수항을 읽으시면 꼭지점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다음 축이 원래 x는 0이었는데 축이 오른쪽으로 변해요. 이 방정식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x는 m. 그래서 여러분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꼭지점의 x좌표 값이 축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를 쭉 전개를 해주면 좌변은 y, 우변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어떤 2차 식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꼭지점이 보이진 않지만 일반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스토리예요. 다시 처음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bx랑 c를 자르고 배워. 오케이? 그래프의 특성을 볼 수 있거든. 그 다음 평행이동 시켜놓고 전개했더니 일반형이 됐어요.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요식 보고 여러분들 꼭지점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꼭지점의 x좌표 값이 축. 그 다음에 이 최고차항의 개수 a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요 1, 2, 3, 4는 다 별표예요. 너무 중요한 2차 함수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요소들이고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고3까지 계속 나와요. 자기만의 방법도 생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니들이 마음에 드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일반형 잠깐 볼게요. 일반형은 여러분 뭔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y절편 정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일단 해석의 시작이에요. 갈게요. 일반형이 있어요. 꼭지점을 읽을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완전제곱식 하나랑 상수항을 만들어 볼게요. A로 묶고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A분의 B 절반하면 뭐게요? 제곱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거든요. 더하고 빼요. 그 다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항인 이 세 항은 괄호 안에 두시고 이 친구는 A를 곱해서 밖으로 뺍니다. 요 A 하나가 지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상수항 쪽이 분수라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데 약간 쪼실 수 있는데 어차피 완전제곱식이라 얘가 B분의 2A로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전제곱식이 되고 상수항 쪽은 4A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쪽은 밑에 1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4A, 4A가 위아래 곱해져서 4AC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얘죠. 마이너스를 분수 밖으로 꺼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일반형으로 꼭지점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꼭지점 찾아보겠습니다. 2로 묶어요. x를 가지고 있는 친구만. 상수항은 밖에 써주시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 1차 항계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꺼냅니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상수항 덧셈 해주시면 이렇게 꼭지점을 읽을 수 있고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내고 나면 그래프를 이 정도는 그려줄 수 있다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 연서야 아니야. 넌 지금 자면 안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또 별표를 많이 치면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가 강조할게요. 나머지들도 중요한데 외우시진 않아도 되니까 얘만 좀 별표를 쳐놔요. 확 중요해 보이죠, 이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계산 잘 하시는 거 알아요. 연습은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대칭축 방정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일반형의 해석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두 가지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실전에서 얘를 니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갑니다. 축을 바로 찾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축의 방정식 1이죠. 그리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땜, 꼭지점의 y좌표 값은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요. 1을 몇이에요? 뭐야 이렇게 느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x축, y축 자리도 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차함수 해석에서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x축, y축 표현이 필요 없을 때도 많습니다. 됐나요? 이게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이차함수에 대한 모든 지식이고요. 우린 심지어 얘 가지고도 많이 문제 풀어봤어요. 그지? 이거야.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추가할 거라고 하면 요 2차 함수식 만드는 지식 중에서 요 2번 x 절편 얘기 좀 할게요. 자,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x 절편 어떻게 구해요? 그럼 y 절편이야. 그렇죠. 여러분 2차 함수는 x 절편이 그러니까 x축과의 만나는 점이 이렇게 최대 2개 있거든요. 근데 이런 x 절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y 좌표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 이렇게 x좌표나 y좌표가 하나 주어지면 이 x좌표나 y좌표를 대입하셔서 x값이나 y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함수가 원래 그런 거잖아. x, y값 조사해서 찍는 거.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풀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가 근으로 나왔다? 그럼 여기가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함수의 정보가 이렇게 절편이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럼 2차 함수 만드실 때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됐나요? 문제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야, 여기도 9개밖에 없어. 엄살 피우지 말고 풀어봐요. 알겠죠? 무서워. 피가 저런 말 하니까 진짜 무서워. 아니 팀 전략을 악용하세요? 어? 엄살이 뭐야? 야, 내가 니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다들 잘 되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식구하는 것 좀 먼저 해보자. 식구하는 거. 4번 봐요. 4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꼭지점이 같고 6,35를 지나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시근이라고 해서 이 꼭지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거든요. 꼭지점이나 축이 주어지면은 이제 2차 함수를 세팅하실 때 표준형으로 세팅을 하시는 건데 이 꼭지점을 찾는 방법을 정석이랑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랑 두 가지로 항상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2로 묶고요. 4 더하고 빼고 이거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던 거지? 요만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이쪽은 마이너스 8로 꺼내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산들을 좀 함축시켰기 때문에 좀 빨리 찾았어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린 게 뭐예요?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으시라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값 찾을 때는 마이너스 2를 넣. 그럼 17 마이너스, 아니 19 마이너스 16이니까 3이죠. 그리고 꼭지점도 여러분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처럼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방향성을 주세요. 이거 뭐야 이씨. 이렇게 방향성을 주세요. x가 여기, y가 여기. 아시겠어요? y가 4인 곳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x가 1인 곳은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1인 곳은 여기겠죠. 이렇게 이차함수의 해석이 들어갈 때 x방향성과 y방향성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써놓는 것보다는 축으로 써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나요? 어쨌든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내가 찾을 함수도 꼭지점이 마이너스 2,3 a만 모르는 거예요. 됐죠? 6,35 대입하시면 됩니다. 좀 잔인한데? 64a야? 3 넘어가면 32? 그럼 a 몇이에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답이겠죠? (2분의 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여기 있다. 갑니다. 얘랑 축이 같대요. 맞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몇이에요? 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q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 교재에서 잡아준 문자인 mn을 쓰도록 하세요. 그럼 모르는 게 몇 개예요? a랑 n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점 두 개 준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있어요. y에 1 대입하시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y에 마이너스 15 대입하시고 x에다가 2 대입하시고 항상 이 n이 지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빼주시면요. 여기가 플러스 1이네. 다음 6번.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0, 1,0이고 y절편이 4인 2차 함수는 자 x축과의 교점이 나왔잖아요. 이 마이너스 2랑 1은 2차 함수의 근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건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자,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에요. 다시.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에요. 다시.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에요. 다시.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에요. 난 오늘 주입식 교육을 하러 왔어요. 됐어요? 근데 해야지. 고의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환장하겠어. y절편이 4라는 거는 0,4를 지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점으로 바꿔서 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y에 4 대입하시고 x에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면 답입니다. 전개할 때 2x 마이너스 1x 하면 1x인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이렇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이렇게. 자, 9번 보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진짜야.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친구 개형은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a는 음수고요. b의 부호는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지금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값은 음수겠어요? 양수겠어요? 그러면 2a분의 b는 양수고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같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C는 여러분 Y제편이거든요. X에 0을 넣은 Y값.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어때요? 얘가 원점을 지나고 있죠? 원점을 지날 땐 X절편이랑 Y절편이 둘 다 0이에요. C는 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함수 그래프 개형 볼게요. B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C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1차항이 없어요. 나 환장하겠는데 니들이 이런 건 그려. 신나게 그려요. 진짜 니들은 신기한 재능이 있어. 근데 이걸 못 그려. 그렇더라니까? 이거 꼭지점은 막 신나게 찾는다? 근데 이거 꼭지점을 못 찾더라? 뭐야? 조용해. 조용하다. 그래 여러분 x제곱이 안 변한 거예요. 원래 꼭지점이 0,0이던 2차 함수 있죠? 걔가 그냥 밑으로 3칸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항이 없으면 x축 평행이동량이 없는 거예요. 까먹지 마요.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y축을 지나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요 y축과 만나는 요 y 절편값 또는 꼭지점 값이 음수가 돼야 되므로 x축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돼요. 자,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스트 7번. 일반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일반형, 즉 3원 연립방 정식을 푸시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학생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는 거고, 자, 2차 함수 딱 주고 3점을 줬는데 3점의 특징이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꼭지점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0인 것도 없으니까 이 3점들이 절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이럴 땐 표준형 세팅이 안 좋습니다. 표준형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점 3개를 대입하려고 하면 막 2차식이 만들어져서 연립이 잘 안 되거든요. 이땐 일반형으로 푸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점 3개 대입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됐죠? 점을 대입하실 때는 x좌표값이 큰 것부터 대입합니다. 자, x에 2 대입해 주시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이때 y값이 9예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오른쪽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하면 y가 4 나와야 됩니다. x에 1 대입해 주시고 이거 y값이 4.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사실은 여기서 C 지우고 여기서 C 지우고 나온 식에서 A, B 중에 하나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3원 연립 방정식의 구조인데 지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두 문자가 동시에 지워지게 생겼죠. 뺍시다. 빼면 어떻게 돼요? A 지워지고 C 지워지고 B끼리는 2B 4 빼기 6은 그럼 B 값이 바로 나오죠. 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위식 아래식만 이용해주면 자, 이거 마이너스 2니까 넘길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넘길게요. 빼서 3a가 6인 걸 알 수 있으며 a가 2입니다. 그럼 c가 3이죠? 그러면 이 일반형이 완성이 돼요. fx라고 쓸까? (2x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3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f-2는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3분 정도 남기고 오늘 진도 수업은 끝이에요. 숙제는 필수예지 포함 94쪽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오늘 배우신
요 세 단원 필수 예제를 푸세요. 남은 시간 동안. 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을 테니 질문하시면 됩니다.